네, 오벤져 전략회의 11월 25일 월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중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지금 서울중앙지법 중법정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요, 우선 김진성 씨에 대한 일단 판결부터 지금 내려지고 있습니다. 김진성 씨가 위증 혐의죠. 김진성 씨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고 난 다음에 이거를 위증 교사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교사에 대한 이제 증언이 나타나는데요. 지금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증인 김진성은 과거 이재명 재판 진술 중 일부는 위증했다. 그리고 과거 이재명 재판서 기억과 다른 증언을 했다. 이런 지금 일단 판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 사건을 일단 이 김진성 씨에 대한 위증이 인정이 돼야지만이 기본적으로 위증교사가 성립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김진성 씨에 대해서 지금 속보 뜨는 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게 성립이 돼야 교사에 대해서 논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일부에 대해서 위증을 했다라는 게 뜨면은 결국은 김진성 씨는 위증하고 싶어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증이 인정되면 자연히 교사에 대해서도 진검대로 그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속보 뜬 내용은 이재명 대표한테 거의 치명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자, 이재명 대표가 오늘 1시 40분 좀 넘어서 일단 서울중앙지법에 도착을 해서 의원들이 한 50명 정도가 오늘 60명 정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인사를 하고 법정으로 들어가서 지금 일단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증교사 사건 뭐 그렇게 복잡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일단 김진성 씨에 대한 이 김진성 씨는 예전 김병양 시장의 비서였다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김인섭 씨와 함께 백현동 사업을 함께 했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이제 김병양 시장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의혹 또 측근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유리한 증언을 하기 위한 것인데 자, 지금 일단 법원에서 위증교사 이 문제에 대해 김진성 씨에 대해서 혐의부터 먼저 판단을 하고요. 이 혐의 판단에서 법원에서는 위증이 즉 과거 이재명 재판에서 다른 기억과 다른 증언을 했다. 이런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일부 위증이라고 지금 속보가 뜬답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 위증, 전부 위증은 아니고 일부 위증이라는 게 구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일부 위증이라도 있으면 그 위증을 그럼 이재명 피고인이 교사를 한 건가 그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연결되겠네요. 이거를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렇게 설치 나오는 게 특별한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증언을 시작해가지고 수십 가지 문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위증이 있으면 일부 위증이 아, 인정되다 이렇게 그렇군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나 또 반박하기에 이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게 이재명 쪽에서는 오늘 아침에도 김진성이 자기 기억에 따라서 증언한 내용이 많다. 네. 그러니까 내 교사에 따라서 증언한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일부의 증언이 그런 게 있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위증이 몇 개만 있어도 그게 그냥 위증죄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100% 다 위증을 해야만 위증죄가 성립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전체를 다 이재명이 시킨 대로 그대로 해야만 위증이 되는 게 아니라서 교사에 따라서 위증한 게 몇 개만 있어도 이거는 착착 연결된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또 나온 소식은 이재명 통화 내역 위증 요구가 요구 대화로 해석하기 어렵다. 뭐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이번에 녹취록 내용 자체가 보면 기본적으로 이게 녹취록 내용이 가장 기본적인 그 위증의 어떤 증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좀 전에 나온 법원에 나온 소식에 따르면 통상적인 증언 요청이고 위증 요구 통화로 해석하기 어렵다. 이런 지금 해석을 내리고 있어요. 아, 이거는 정말 네. 좀 많이 빗나가는데 이거는 통상적인 사건에서는 이런 설치 나오는 경우는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이런 통화가 없고 텔레그램 메시지가 없고 그렇더라도 이런 사안에서는 위증 교사로 인정이 되는데 네. 녹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냥 통상적인 증언이다. 이건 기존 판례하고도 맞지 않아요. 네. 기존 판례에서도 그런 진술을 부탁하는 통화에서는 내가 어떤 내용으로 얘기하는 게 나한테 유리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그냥 진실 얘기해달라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거든요. 네. 여태까지의 판결하고 지금 속보는 좀 달라요. 그러네요. 지금 조금 저게 분위기가 그런 것 보니까 같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이야기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런 식으로 재판부가 해석을 한 모양인데요. 네. 그러니까 뭐 무죄를 쓰기로 작심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드네요. 글쎄 말입니다. 지금 조금 일방적 주장 반복 요청했다고 해서 위증은 아니다. 글쎄 이게 지금 그동안 많은 법률가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사실과는 조금 다른 지금 법원의
판단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은요, 실제 방어권 행사 정도의 수준이었다. 이재명 통상 증언 요청했고 위증 여부 통화로 해석이 어렵다. 김진성 씨 과거 이재명 재판 진술 일부는 위증에 해당된다. 요렇게 지금 그러니까 이 김진성에 대해서는 위증으로 인정을 했는데 이 녹취 내용은 어떤 일반적인 자신의 어떤 이 방어권? 무죄를 증언한 방어권 차원에서 행사 수준이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아하, 있네요. 저거는 지금 음. 무죄를 쓰려고 작정을 했나 본데 음. 그럼 김진성 씨는 도대체 뭐 네. 때문에 위증을 했다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요. 음. 그러니까 위증은 있었는데 위증 교사는 없었다. 그런 논리 구조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김진성 씨의 기억을 묻는 과정이었지 그 통화가. 네. 예, 특별히 그거를 뭐 위증을 해달라고 교사한 것은 아니다. 방어권 차원, 방어권 행사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힘들다. 뭐 그런 주장, 그런 설시 같습니다. 예. 자, 일단 지금까지 나온 속보로만 보면 이 증거가 일단 통화 내용이 위증 요구 대화로 지금 보기 어렵다. 이런 지금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에 했던 것은 타켓 증언, 허위 사실이 아니다. 이재명 변론료에서 제공은 방어권 벗어난다 보기 어렵다. 아하. 이거 같으면 지금 조금 무죄 정도로 지금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좀 불길한 생각이 드는데 글쎄 이게 지금 통상적인 어떤 것이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통화 내용 위증 요구가 대화로 그리고 이게 좀 어렵다. 이게 좀- 예, 이것도 떴습니다. 네. 변론 요구서를 보내준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제공으로 위증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도 또. 근데 예. 이런 식이면 앞으로 뭐 위증 요구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보내주고 하는 게 다 위증으로 되지 않나요? 그러면 김진성 씨의 앞뒤 얘기를 지금 같이 고려를 해야 될 텐데 김진성 씨가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고 제가 네. 거기에 맞춰서 해야죠라고 하잖아요. 네. 맞춰서 하겠다고까지 하면서 지금 이렇게 진행된 거를 통상적인 수준이라 그러면은 법원에서 지금 마음껏 위증을 교사하라는 식으로 지금 위증 교사가 지금 이제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돼 버리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 하나 살리려고 지금 무리수를 두면 기존의 법리를 다 뒤집는 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 기존 판례하고 맞지 않거든요. 무슨 네. 판례가 없는 영역이면 모르겠는데 이런 거는 굉장히 무리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글쎄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법률적 상식 이거하고는 좀 다른 지금 설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입장 설명한 사정만으로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금 상당히 이재명 측 입장에서 굉장히 어떤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요. 통상적인 증언 요청이고 위증 요구 통화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김진성에 대해서만 일부 위증을 했다는 건데, 아니 김진성 씨가 이게 뭐하러. 유죄를 할 위증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네, 이 해석하기 참 어려워요. 야, 그 김동현 부장판사죠. 김동현 네. 부장판사. 야, 그 뭐 사람들이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네. 설마 했는데 정말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위증은 있었는데 위증 교사는 없었다. 그러면 김진성 씨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위증을 했는가? 이재명 대표 통상적 증언 요청이었고 위증은 아니다. 교사 성립 안 한다. 아하. 위증 전제로 하는 이재명 위증교사 성립이 안 된다. 이게 뭐 지금 전혀 다른 지금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는 각 증언이 이 김진성에 대해서는 일부 위증에 해당되지만 이재명 대표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위증이 아니다는 지금 내용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저희들 생각하고는 조금 상황이 지금 다르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김진성 지금 김동현 부장판사 이분이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대장동 사건도 같이 맡고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좀 걱정을 하긴 했었는데 이 내용 자체가 보면 기존의 법률가들의 어떤 상식적인 내용과는 조금 다른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통상적 증언 요청이고 위증 용어 통화로 볼 수 없다.
이재명 12월 22일 통화 위증 여부로 보기 어렵다. 저게 지금 통화가 몇 차례에 걸쳐서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게 2차례인가 3차례 정도 있은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지금 1, 2, 3, 4, 5, 6 해갖고 정리돼갖고 나온 게 있는데요. 네. 1. 증인 김진성 과거 이재명 재판에서 기억과 다른 증언했었다 네. 했는데, 두 번째는 증인 김진성 이재명 증언 허위 사실 아니다 했네요. 또 이재명 통상적 증언 요청 위증 요구 통화 해석 어렵다. 이재명 통화하면서 일방적인 주장 반복 요청했다고 위증으로 볼 수 없다. 네. 이재명 방어권 행사 수준이었다. 이재명 변론 요지서 제공한 것은 방어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이재명 거짓 진술 요구 위증교사 의사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무조건 무죄네요. 이렇게 되네. 네. 저 증인 김진성이 과거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재명 재판에서 기억과 다른 증언을 했고, 증인 김진성은 이재명 증인 허위 사실 아니다. 또 이재명 통상적인 증언 요청이었고 위증 요구 통화 해석하기 어렵다. 또 이재명 통화하면서 일방적인 주장 반복 요청했다고 위증으로 볼 수 없다. 참 이거 보면서 그러면 도대체 뭐를 위증교사로 해야 될지에 대한 좀 정말 이 아니, 상식이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 노골적으로 위증해달라고 하는 것만 위증이지. 예. 저렇게 넣은 듯이 뭐 과거 보면 저 박근혜 대통령 국정탄핵 때는요. 네. 그 삼성으로부터 뭔가 묵시적 청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네. 묵시적 청탁. 1심에서 무죄가 나왔네요. 네.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1심에서 지금 조금 전 속보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렇게 보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참 충격적인 지금 결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재판부가 서울지법 형사 33부가 김동현 부장판사가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위중교사 성립하기 어렵다. 라고 하면서 지금 조금 전 무죄를 선고했다. 김진성 씨는 벌금 500만 원이랍니다. 위증했다고 해서 벌금 500만 원. 이재명은 무죄. 이렇습니다. 이게 웃기네요. 그럼 김진성 씨가 왜 그러면 그러니까요. 위증을 했을까라는 참 이 황당한 상황에 지금 직면하는데, 지금 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반대의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 정말 어이가 없는 결과가 나오네요. 지금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자, 이 구 변호사님, 이게 지금 참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구 변호사님 그동안 이야기했던 법률적인 어떤 상식과는 좀 상당히 다른 오늘 결론이 나왔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법리와 기존의 판례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왜냐면은 일단 김진성 씨는 자기가 위증을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법정에 가서 제가 증언하고 싶습니다. 손들고 증언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 쪽에서 신청을 했으니까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부탁을 받고 자기가 나오려고 하지 않았다가 다시 불러서 또 나갔던 사람이고, 그거에 대해서 통화 중간에도 저는 그 내용 잘 모릅니다. 다른 사람 뭐 오모 씨란 사람이 알 텐데 저는 모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발 좀 다른 사람 좀 불러줬으면, 이제 이런 취지까지 보일 정도였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그 증인신문 첫 기일에 불출석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싫어했던 걸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필요하니까 불렀던 거거든요. 근데 필요로 했고 불렀던 이재명 대표가 이 재판으로 수혜를 얻었는데,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는 교사는 인정 안 되고 싫다 하면서 나는 모른다라고 했던 사람이 시키는 대로 증언을 했는데 그거는 위증만 된다? 그 김진성 씨가 그러면은 그때 위증은 왜 하며, 그 누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킨 사람은 방어권 행사의 범위 내에 있는데 그 부탁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위증이 된다? 이건 기존 법리하고는 맞지는 않습니다. 작정을 하고 판결을 쓴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이미 뭐 유창훈 부장판사도 딴 거 다 구속영장 기각할 때도 네. 이거만큼은 소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네. 지금 이 판결을 보면 전혀 지금 소명이 뭐 안 되는 걸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창훈보다 더한 판사가 나왔네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식의 예를 들어서 전화 압박을 하고 한다는 게 위중교사가 아니라 그러면 대한민국에 이 위중교사 이거 뭐 아닌 게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위증 천국으로 만들기로 아주 뭐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김동현
이라는 판사께서 또 이렇게 되면 뭐 과거 그 박근혜 대통령 이건 뭐 위증 사건은 아니지만요. 네. 위증 교사 그때 무슨 삼성과에 뭐해서 묵시적 청탁이라는 게 있었어요. 꼭 그 말로 표현하지만 그 무슨 청탁한 거냐. 네. 아니, 딱 분위기 잡고 눈빛으로도 뭐로도 뭐 암시하는 뭐로도 다 묵시적으로 다 그게 전달이 돼서 그렇게 판결이 됐는데 이런 식이라면 아주 노골적으로 너 위증해달라 이런 거 말고는 뭐 처벌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네요. 네. 뭐 어쨌건 일단 선거법이 일단은 징역형이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안전판에 있습니다만 네. 그러나 이게 우리가 확실하게 가장 이재명 대표 사건 중에서 어떤 면에서 유죄의 어떤 게 컸다는 것이 법률가의 다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 내용을 보면 참 상식을 뒤엎는 지금 그런 내용으로 지금 판결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이해하기가 참 어렵네요. 그렇죠. 아니 그 유창원 판사도 소명됐다고 했던 거를 여기 네. 본안에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까지 그리고 기존의 판례 법리하고 안 맞거든요. 네. 안 맞는 게 문제예요. 저는 사법부 개인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이런 식으로 비판할 생각은 없는데 네. 보통 헌법에서도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 법리적 차원에서의 비판과 검토는 가능하다 이러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기존 법리하고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기존에 여타까지 법률가들이 다들 이거는 맞다, 이거는 확실히 인정된다라고 했었고 그 유창원 판사도 그거는 소명이 됐다고 했었는데 네. 그럼 기존의 판례를 하급심 1심에서 다 폐기할 건가요? 그러면은 정말 대놓고 위증해달라라고 하는 거 이외에는 모두 다 방어권 행사면 이제 저 판사님은 본인 재판에서 위증이 의심되는 거에 대해서도 속수무책으로 다 받아들이실 건가요? 네. 이거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 이거는 사실 저는 법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비판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어쨌건 뭐 이제 앞으로 항소심이 있긴 하지만 네. 그러나 이게 1심의 법리가 좀 국민들에게 이해하기도 어려운 지금 글쎄요. 법리를 가지고 지금 판결을 지금 내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 뭐 저희는 전문 법률가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일반적 상식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의 그 녹취록 내용만 들어봐도 그렇죠. 이게 사실은 위중교사를 했다라는 뭐 충분한 그런 이 상식적 판단을 내릴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지금 법원은 이거 위중교사가 아니다고 지금 판단을 내렸다는 거 정말 그리고 황당하네요.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래서 뭐 거기에 맞춰서 해드릴게요. 이런 내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릅니다라고 했을 때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이제 이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속보했던 법리를 쭉 이렇게 한번 짜맞추기를 해보자면 그때 당시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이 얘기한 게 거짓말을 시키는 건 아니었다. 뭐 이제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네. 그게 또 맞지 않는 게 증인은 증인의 기억대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설령 주입시킨 내용이 객관적 사실이라 하더라도 위증죄의 성립과는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김진성 씨의 지금 유죄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시켰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양형 사유에 불과하지 범죄의 성립에 대해서 무죄로 날릴 수 있는 사유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그런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고려해서 무죄로 돌린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황당한 게 이게 그럼 김진성 씨라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알아서 위증했다는 건데 도대체 그러면 본인은 무슨 법익이 있어서 본인이 그 알아서 위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보면요. 김진성 씨가 이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민주당 소속 성남시장이었는데 이재명 당시 뭐 변호사가요. 자기도 민주당으로 나가서 성남시장 자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같은 당 내 자신의 정적이라고 본 거 아닙니까? 김병남 성남시장을요. 네. 그래서 그 김병량 성남시장을 공격하기 위한 소재로 분당 파크뷰 아파트 분양 특혜 의혹 이거를 제기를 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거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는 힘드니까 매스컴의 힘을 좀 이용하자. 그래서 KBS 최초로 PD를 끌어들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최초로 PD에게 우리 뭐 저 검사 사칭해갖고 이걸 더 키우자.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권유를 하고 사실상 본인이 그거를 기획 감독 뭐 연출 다 합니다. 그 최초로 PD가 다 그렇게 증언을 했고 그런 건데 야. 이제 이렇게까지 되면요. 이제 대한민국 위증 천국 됩니다. 참 황당한 판결이 일단 내려졌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나오면서 아마 기자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참 이 도대체 저는 뭐 헷갈립니다. 대한민국의 정의가 뭔지 법치가 글쎄요. 뭔지
과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서 있는지에 대한 정말 헷갈리는데 참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좀 뭐 재판관의 어떤 출신지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내렸다고 보지는 않겠지만 또 하필 그런 또 느낌들을 들 수밖에 글쎄요. 없는 게 지난번 유창훈도 그렇고 말이죠. 예. 자꾸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가 어떤 지역과 성향에 따라서 어떤 판결의 내용이 왔다 갔다 해버린다면 이 국민적인 어떤 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만 지금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네. 되겠죠. 예. 참 그나마 지난번 선거법 징역형이 나름대로 그래도 위안이 됩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이번에 일단 이게 내려져야지만이 그래도 사법 정의가 좀 우리가 실현되는 것으로 봤는데 지금 보면 김동연 부장판사는 전혀 다른 지금 판단을 내리고 있고 또 이 부장판사가 지금 현재 대장동 재판을 맡고 있잖아요. 대장동 재판 맡고 있어요. 네. 근데 어차피 뭐 대장동 재판이야 뭐 굉장히 오랜 기간 걸릴 걸로 보니까 네. 차기 대선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요 이재명 측에서도 굉장히 그 의외의 결과라고 받아들이겠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15일 공직선거법 1심 판결, 25일 위증교사 1심 판결인데 공직선거법은 괜찮다고 보고 이쪽의 방어에만 치중한 거 아닙니까? 네네. 자기들이 봐도 이 위증교사가 훨씬 더 어렵다라고 보고 이쪽에만 치중했는데 네. 완전히 뭐 로또 잡았네요, 로또. 네. 예. 참 국민들이 분노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도대체 사법부냐? 이게 지금 아무리요 법원에 어떤 법리가 있다 하더라도요. 국민의 상식에 기반한 게 법이고 또 그걸 해야지만이 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수용할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까지 많이 나온 여러 가지 지금 법률가들의 판단과 내용, 근거 뭐 등등 재판 과정 등등을 보더라도 이거는 명백하게 이재명이 본인의 어떤 재판에 중요한 걸 쓰기 위해서 사실상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뭐 그렇게 기억해 주면 좋고 말해 주면 좋고 이런 식이면 이제 뭐 정말 앞으로 재판부가 이런 걸 어떻게 지금 감당하려고 이런 판결 내릴지 모르겠어요. 그럼 기존에 위증교사로 처벌받았던 사람들은 뭔가요? 글쎄요. 여태까지 자신한테 유리하게끔 하려고 다 위증교사 시키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해 주어라는 말을 항상 깔고 가는 사건들이 대부분이었고 그거에 대해서 그런 포장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가짜고 알맹이에 대해서 어떤 사실관계를 얘기하거나 어떤 진술이 나한테 유리하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거 자체가 위증교사다. 네. 거기에 추임새처럼 넣는 진실대로 얘기해달라거나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다 처벌했어요. 지금 그 처벌받았던 사람들은 뭔가요? 지금 법리를 흔들고 상식을 흔들어 버리면 질서가 무너져요. 이제 재판은 이제 증인 신문에 대한 가치를 아예 도려내는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은. 지금 더군다나 지금 이제는 검찰 단계에서의 조서가 사실 증거로 채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 법정 가서 지금 증언을 해야지만이 그게 채택이 되는데 이런 식이면 앞으로 증인들에 대해서 뭐 기억 요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뭐 충분히 돈과 권력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유리한 재판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당시 그 위증이 일어났을 때 이재명과 김진성 씨의 관계가 뭐였어요? 원래 김진성 씨는 김병량, 이재명 변호사의 정적의 수행비서였지만 네. 김병남 시장이 이제 임기 맞추고 뭐 작고하고 네. 그래서 어디 가서 밥을 먹고 살았냐면은 이재명의 그 백현동, 그 나로도 식당 운영하는 김인섭. 네. 김인섭 씨 밑에서 밥을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김인섭 씨는 누구 때문에 사업 아이템을 따고 그랬겠어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덕을 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김인성 그 먹이사슬의 하위자예요. 김인성은 이재명 먹이사슬의 이재명의 하위자고, 진성은 또 김인섭의 하위자예요. 그러니까 훨씬 상위자가 하위자에게 너 뭐 꼭 이렇게 해라 뭐 무슨 압박을 넣고 외압을 넣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네. 그냥 점잖게 얘기해대로 다 알아서 기는 거죠. 예. 자, 일단 뭐 무죄가 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왈가 해봤자 일단 그렇죠. 뭐 엎질러진 물을 다시 할 수는 없고 뭐 항소심을 이제 기대해 봐야 될 텐데 물론 뭐 재판 지연을 아마 꽤 할 겁니다. 이래 할 텐데 어쨌건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의 방패막이 일단 있는 건데 참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게 결코 또 좋은 판결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사실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조금 한숨을 쉬게 할 수 있는 그런 판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근데 이렇게 이제 선거법 위반 사건만 질질 끌다가 나중에 선거법이 확정이 돼 버리면 그때는 정말 대책이 없어져 버린 거거든요.
이게 정치적으로는요 반드시 이재명에게 뭐 좋은 판결이 될 게 볼 수가 없는 특히 게 민주당에게 이제 뭐 어떤 미련과 단순히 미련을 넘어서 희망이 생긴 거 아니에요. 네네. 사법 리스크 돌파 가능하겠구나 이런 게 생겼는데 근데요 지금 뭐 5개 재판 아닙니까? 그 이제 대북 송금 신준우 판사 같은 분 그런 깐깐한 분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희망이 생기지만 다른 데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무죄 하나 받은 것 때문에 이재명은 건재하다.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불사조. 뭐 이렇게 해갖고 이재명 체제로 정치적으로는 당분간 갈 수밖에 없다고요. 네. 그런데 결국은 그러면 최종적으로 방어가 되느냐?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재명 체제 질질질질 끌다가 막판에 가서 무너져 버리면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차기 뭐 지방선거나 대선 뭐 이렇게 준비할 시간도 없어지고 정치적으로 더 고약해질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근데 민주당 분들도 제가 보면은 사실 전부 다 무죄가 될 거란 생각을 하시는 분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유죄에 대해서는 위증교사가 유죄가 될 거고 공직선거법은 그래서 어떻게 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정반대로 거꾸로 나왔는데 네네. 문제는 이거를 지금 통상적 방어권이다라고 할 경우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 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이제 항소심에서 증인을 막 부를 거 아니에요. 이재명 맞아요. 대표 쪽에서. 네. 이제 개판되지 않겠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됐던 만큼의 회유? 이제 이런 거는 그냥 당연히 되는 것처럼 이제 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겠네요. 그러면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증인 몇 명이 채택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렇게 위증교사 요번 식으로 해도 무죄 받잖아요. 네. 그럼 그런 식으로 또 전화해갖고 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되면 이제 전번에 우리 구 변호사가 이야기했듯이 이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어떻게든지 공직선거법 재판을 지연시키고 이걸 어떻게 막으면 뭐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좀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네.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이 가장 껄끄럽고 지금 사실 법조계 생리도 선례가 중요하잖아요. 네. 선례를 뒤집는 거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1심에서 이래버리면 또 이제 항소심 재판부가 그걸 뒤집어서 당선 무효형을 하는 게 온전히 자기의 결정이 돼버리잖아요. 굉장히 또 쉽지 않아져요, 이게. 네. 이런 식으로 안 좋은 판결은 안 좋은 것들을 계속 파생시키는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여태까지 거짓말을 다른 거짓말 더 큰 것들로 덮어왔던 사례들이 역사가 이제 확인이 됐었잖아요. 네. 이 사건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검사 사칭에 대해서도 김병량 시장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허위 사실로 자꾸 나를 음해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거 자체가 또 나를 뭐 무고다 이래가지고 막 무고를 했었어요. 김병량 시장을 그때 고소했었어요, 이재명 네네. 대표가.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검사 사칭한 그 잘못으로 비롯된 거를 다시 또 다른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덮어왔던 역사가 이번에 이제 위증 교사마저도 이런 식으로 합법적인 무슨 뭐 면죄부를 줘버리면은 이재명 대표가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이 더 크고 세게 올 수밖에 없다. 네. 법원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뒷감당을 과연 생각을 했었나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무책임한 거 아닌가. 다른 사람들 재판은 어떻게 하라고 이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 뭐 예상을 하지 못했던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결국 이제 무죄가 선고됐고 참 위증을 한 김진성 씨만 벌금 500만 원을 지금 선고했어요. 참 희한합니다. 아니 굳이 위증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을 위증을 했는데 교사를 한 사람은 아무 죄가 없다. 참 도대체 대한민국에 이게 지금 앞뒤가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위증 교사는 안 했으나 위증은 있었다. 이 얘기 아니야. 한 네. 줄로 줄이잖아. 음주는 했지만 음주운전은 없었다. 그렇죠. 그거 똑같은 아닙니까, 거예요. 이게? 음주는 했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 똑같은 참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참. 네. 이런 결과가 나오면서 결국 이제 앞으로 뭐 민주당은 조금 한숨을 돌리고 더 아마 이제 이 내부적으로 이재명 체제에 대한 좀 조금의 지금 이제 위증교사가 다 유죄가 나올 줄 알고 좀 장애에서 뭐 흔들었지만 네. 조금 더 응징력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이 선거법 위반 사건이라는 게 하나가 지금 걸렸기 때문에 네. 이게 자칫하면 정말 사람 정말 괜한 희망 주다가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다 폭망하는 이런 결과로 저는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빨리 결론을 내려치면 나름대로 본인들이 뭔가 회복하고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게 지금 딱 없어져 버리고 이거 내년 이제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뭐 적어도 여름 이전까지 계속 이제 이런 이재명 체제로 갈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집중적으로 저 재판을 아마 연기시키고 뭔가 해코지하고 뭔가 하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번에 우리 국민의원 이야기했던 뭐 위원 법률 심판. 네, 법률 심판 그것도 할 것이고 오로지 그렇게 집중할 텐데 참 그게 궁극적으로 보면 민주당한테는 굉장히 아마 악재가 될 수 있는 저는 가능성은 근데 있다고 나라는 봅니다. 이렇게 되면 거덜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게 그럴 겁니다. 네. 그 한 개인의 6개월이 아니라 5천만 국민의 6개월입니다. 네. 5천만 국민의 6개월이면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더 이제 뭐라고 할까. 그 여의도가 정상화되고 그리고 국정 정보 전반이 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다 날려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저는 그래서 최근에 그런 얘기들도 되게 많았어요. 민주당이 오히려 이재명과 결별했을 경우에 국민의힘이 더 힘든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민주당도 살고 그랬을 때 국민의힘과 잘하기 경쟁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비로소. 그렇죠. 그러니까 더 잘해가지고 이겨야지 국민의힘이 잘하는 거지 저쪽에 명백한 흠이 있는 사람 때문에 반사이익을 누릴 생각하는 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다. 저는 잘하기 경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게 사법적인 부분이 이번에 정리가 다 돼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잘하기 경쟁이라는 게 못 들어가는 거죠. 이재명 대표 때문에. 지난번 유창원 부장판사 때문에 참 나라가 이 몇 개월을 지금 이렇게 그랬죠. 헤맸습니까? 또 이번에 김동연 부장판사 이런 결정 때문에 결국은 또 한 번 대한민국이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아마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일정들이 있잖아요. 김건희 특검법이 수요일 날인가요? 그날 또 이제 올려서 제의 요구해서 통과될 것이고 또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 되면 이화영에 대한 이제 항소심 판결이 있습니다. 29일이죠. 네, 29일 날 있고요. 뭐 이런 판결들이 이제 줄줄이 예정이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상당히 이제 강공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높아 보이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자, 이 참 이런 상황에 그 집권 여당이 좀 중심을 잡고 문제를 좀 해결하고 나가야 되는데 오늘 그래서 결론이 좀 나면 네. 나름대로 집권 여당이 조금 이제 뭔가 이제 좀 전반적인 국정 운영을 좀 쇄신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상당히 좀 발목이 잡힐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집권 여당 입장에서도 이제 이재명은 거의 이제 가는 게 오늘 만약에 뭐 실형이 선고됐다거나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면 이재명은 완전히 가겠구나 하면서 뭔가 이제 국정 정상을 위한 네. 이런 발걸음 이걸 더 가볍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또 여러 가지로 좀 꼬이는 것 같습니다. 네. 참, 그러네요. 이게 참, 앞으로 깝깝한 상황들이 좀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뭐 분통이 터지시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참 사람이 그래요. 이게 도저히, 그 상식적이지 않는 판단 그 모든 사실상 대부분의 법조인들 또 뭐 민주당 성향의 법조인들조차도 이게 다 유죄가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법원이 정반대 이런 결과를 냈다는 거. 참 그 내용도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이거 뭐 그저 아니 그 권력자가 그러면 뭐 이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게 그냥 저 협조 수준의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게 이게 사회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경기도지사가 그러니까요. 예. 참 저는 진짜 법조인으로서 법을 뭐 따르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에서 법을 바꿔버리는 거에 굉장히 분노했었거든요. 근데 법원에서의 법이라는 건 판례예요. 근데 기존 판례를 이렇게 손쉽게 뒤집어 버리면 그거에 대한 후폭풍을 지금 그 판사 개인이 감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민주당에서 안 되겠으니까 공직선거법 개정하자, 폐지하자라는 것만큼이나 이론적인 어떤 탄탄한 뒷받침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기존 선례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판결은 똑같은 거예요. 네. 그 피해는 국민한테 돌아가게 됩니다. 참 그동안 보면 유창훈, 강규태 그다음에 이제 김동연까지 이렇게 3인이 상당히 좀 대한민국 사법 질서를 어떤 흐트러놨던 그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뭐 마음적으로 보면 그나마 좀 우리가 이 공직선거법이 예상보다 정말 센 형이 나와서 그나마 좀 다행스럽긴 합니다만은 안전장치를 일단 확보하고 있으니까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오늘의 결과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어차피 이게 이제 항소심 가서
네. 한번 다뤄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네. 그래도 3,000명 판사 중에 김동연 같은 판사는 그게 일부일 거라고 믿습니다. 네.